안녕하세요. 왕장세 오신 거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헛빈입니다. 예, 저는 사업가 뜸북입니다. 네, 직장을 다니고 있는 파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잘 지냈죠? 왜 이렇게 어색해 다들? 왜? 오랜만인가 우리? 왜 이렇게 어색하게 얘기를 해요? 저요? 어. 요즘 내가 누구인가가 너무 헷갈려가지고. 왜? 하는 일이 많아서요?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. 컨텐츠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또 단팥을 운영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최근에 책을 또 하나 냈잖아요. 그 11명의 저자 중 한 명으로 거기 작가님께서 그 다 취합하는 작가님께서 뭐 하는 분인지를 적어달라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그러니까 너무 내가 컨텐츠 크리에이터이라고만 하기에는 제가 그 타이틀이 아직은 어색한 거예요. 나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또 사업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써놨거든요. 저는 상황에 맞게 대답합니다. 그러게요. 어디선 직장인이라 하고 어디는 뭐 투자자? 사업하고 있다 그러고 어디서는 투자자라고 하고 나중에 뒤에서 이상한 사람이 얘기던데 이제 거짓말하고 말이 안 다닌다고. 맞는다고.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네, 잘 지내셨나요, 여러분? 네. 짧게 끝내면 안 돼요. 네 하고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 주셔야죠. 잘 지냈죠.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좀 고생을 했고. 막걸리랑 맥주 때문이라고. 네. 막걸리랑 맥심. 아, 맥심. 제 약입니다. 아, 정말 두 가지 진짜. 약은 약이라고 하기에는 비타민 같은 거 영양제 드시냐고 하니까 막걸리와 맥심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걱정이 커요. 네.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보면 계속 우리의 어떤 최근 근황들에 대해서 푸념식으로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죠. 오늘은 간단하게 중요한 정보 하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트렌드 얘기하면서 우리의 그 다사다난한 그런 최근 또 근황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죠.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꿀팁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일단 자료 드린 것 중에서 다중이용업소라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. 네. 왜냐면 이제 저희 아는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신촌에 확장 이전을 하게 되셨어요. 잘 돼서. 네. 그래서 기존의 짬뽕집이었던 곳을 이제 무권리로 들어가면서 다시 재단장을 하시게 되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곳이 30평 이상이에요. 와, 되게 크게 한다. 굉장히 커서 잘 됐다. 이제 그 면적이 넓어지면 이제 테이블 수도 늘어나고 동선도 늘어나고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많이 고민하고 또 해봤거든요. 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. 저도 지금까지 몰랐던 거거든요. 다중 이용 업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허가를 낼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더 절차가 필요하다. 그걸 알게 됐어요. 다중이용업소라는 건 예를 들면 하나의 스타벅스가 있고 하나의 도너츠 가게가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거죠. 아니죠. 그건 샵인 샵이죠.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개념이 틀리더라고. 네. 면적을 얘기하는.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라는 거는요.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또 그 무슨 산업안전법에 관련해서 폭언, 폭력 방지 이런 걸 얘기했던 것처럼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정한 또 특별법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요런 업종들은 이런 관리를 특별히 해야 해 하는 법률인 거죠. 업종. 다중이용 업소부터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네. 그래서 그 다중이용 업소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함께 막 이용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난다거나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이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장소를 말하는 거죠. 업종이 상관없이. 그렇죠. 업종에 상관없이.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업종들이 이제 속해 있는 특징이 거죠.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를 들면은 뭐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뭐 노래방이라든지 DVD 방이라든지 뭐 영상을 상영하는 그런 곳이라든지 대피가 좀 어렵고 힘들고 막 만약에 몰렸을 때 어려운 그런 거구나. 뭐 영화관이라든지. 네. 약간 근데 저는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건가? 어쨌든. 그렇지는 않아요. 그 목욕탕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. 음식점은 아니에요? 음식점도 해당이 돼요. 근데 전부는 아니고 30평 이상 또 많은 그렇죠. 알겠죠. 들어갈 그렇죠. 수 있는 그렇죠. 지하면 20평 이상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피하기 힘들 때 다중이 사람 수를 말하는 거구나. 그렇죠. 다중 이용업소.
그래서 여러 뭐 샵인삽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. 모텔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보면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한 적이 많잖아요. 네. 뭐 노래방이었는데 비상구를 열었더니 창고에다 그렇지 창고들에 뛰어내려서 인명 피해가 생기고 그랬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점점 이런 법이 강화되는 거죠. 강화돼야죠. 네. 근데 최근에 2019년 올해 4월에 또 최근에 이게 강화되었어요. 네네. 그래서 기존에 느꼈던 우리가 생각한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거 없었는데 이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라고 하게 된 거죠. 그렇구나.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영업하기 힘들어져, 막 복잡해져, 어려워져, 실력이 있어야 돼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우리도 선진국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럼 점차 강화돼요. 점차 강화되잖아요. 제가 그때 영국에 있었을 때는 음식점 하는 곳은 다 위생교육도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위생교육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니저들은 몇 급 이상의 하이진 서티피케이션 이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. 네네.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강화되겠구나. 그럼요. 뭐 식당에서 음식 먹고 배탈 나는 일이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거나 하면 이제 모든 그 식당 매니저들은 뭐 이상 다 따야 된다든지 이런 게 점점 선진국화돼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누구나 다 그냥 영어 허가증만 있으면 아니면 영업 승계만 받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외국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. 이제 술 주종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 중에 하나가 술 취한 상대에게 그만 권하는 방법도 들어있어요. 그래서 내가 권했을 경우에 법적으로, 그러니까 술이 상대방이 취한 것 같은데 더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거를 계속 주잖아요. 그럼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돼요. 그 사람이 이제 나는 그만줘야 되는데 더 팔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을 받아요. 너가 법적 책임을 질 거 아니면 그렇다. 여기서 권장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돌려보여야 되는지를 이렇게 도 나와 있거든요. 좋네. 점점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규제, 법 이런 게 이제 지킬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우리가 저번에 폭력 방지도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계속 그런 행동을 계속 했을 땐 처음엔 스탑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3단계가 있었잖아요. 네. 그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. 저는 이게 느껴지는 게 인구수가 줄수록 그게 더 강화가 되는 게 느껴져요. 왜냐면 사실 인도 같은 데서 막 비상구 이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 정부가 신경을 못 쓴다고 하면은 이제 인구가 줄어도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? 원래 소중하지만. 굉장히 그렇죠. 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재가 어떤 게 있습니까? 네.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 사장님이 그 구청에 전화해서 내가 이제 거기 사업자 등록 내고 영업 허가증을 받으려고 하니 무슨 서류 필요합니까?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늘 했던 대로 했는데 갑자기 소방 필증이 필요합니다. 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뭐죠?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이 소방 필증이라는 것의 정확한 이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 필증 이제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. 소방 필증이 아니고 안전 시설 등 완비 증명서라고 해가지고 그 구청에 가면 이렇게 이 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 구청 담당자도 3개월에 한 번씩 바뀐대요. 왜냐면 그 담당자와 그게 어떤 서로 그렇죠. 그만큼 요즘에 굉장히 참 구청이나 정부가 하는 일이 되게 깔끔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한다는 게 진짜 많이 느껴져요. 혹시라도 얼굴 보고 몇 번 이렇게 하면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담당자는 3개월에 한 번씩 바꾼대요.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면 좀 업체를 추천해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. 본인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이제 국가나 기관하고 연계되지 않은 사설 사설 업체랑 해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와서 대피 시설도 조언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자재 같은 거 다 봐주고 도면 다 확인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적게는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드나 봐요. 그래서 이분은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또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걸 아예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이미 인테리어를 다시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
30평이다 보니까 화장실 앞에 복도도 있고 이렇잖아요. 네. 복도 폭이 105m밖에 안 되는데 폭은 120cm가 돼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는 대피하기 위해서. 그렇죠. 다중이용업소는 이런 까다로운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벽과 벽 사이에는 어떻게 타지 않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걸 소방서에 가서 막 태워보고 그거 다 완비돼야 그게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막 인테리어를 다 해놨고 이랬다라면 그 싹 갈아엎어야 하는 이게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굉장히 강화돼서 더 그런 거예요. 와, 이거 참고해야 되겠다. 네, 진짜. 아주 깜짝 놀란 거죠. 그래서 이거 되게 유용한 정보예요.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층이냐 2층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1층이냐 2층이냐 지하이냐에 따라서 면제되거나 더 복잡하거나 해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지하 거예요. 같은 경우는 더 까다롭게. 그렇죠. 되게 까다롭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은 그 벽 세웠던 거를 다시 허물고 또 밀었고요. 네,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자재,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걸로 해서 타일로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철로 감싸거나 스테인레스로 하거나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이제 막 타들어도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, 의자 같은 자재 같은 거 불에 타지 않고 연기 안 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까다로워진 거예요. 그래서 추가 비용이 많이 생겼고 공사도 딜레이가 많이 됐어요. 신촌 지점이 그렇게 된 거죠. 네네. 그렇구나. 정말. 근데 이제 그런 다중업소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거 학원 다 포함이 되거든요. 네. 뭐 근데 당구장은 또 예외요? 재밌게도 당구대가 넓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 밀집도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. 사람. 그래서 이건 다중이용업소에 또 포함이 안 된다고. 신기하다. 그래, 그럴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네, 억울할 거 아니야. 아니, 50평, 100평 돼도. 그렇죠. 그래서 커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인구는 많지 않잖아. 또 법이 어떻게 추가되고 시행되고 바뀔지 모르지만 최근에 좀 많이 바뀌고 강화되고 그랬어요.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렇게 자그마한 한계가 딱 명확하고 매출이나 동선 그리고 그 매출과 동선에 관련해서 어떤 인력 관리 배치가 딱 정해져 있었던 곳에서 이제 좀 큰 곳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참 모르면 안 된다. 모르면 억울하다. 진짜. 그래서 미리 겪어주셔가지고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.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많이 그렇게 막 강화되지 않았었나 봐요. 승계도 되고 그랬었고. 그럼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. 그렇죠. 왜냐면 승계업소 할 때 더 까다로우니까. 강화됐다라는 거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걸 승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그 내용물이 바뀔 거고 배치가 다 바뀌잖아요. 그런 것도 이제 무조건 승계되지 않고 개별로 다 이거 소방 관련해서 전기에 관련해서 완비 증명서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전 매장이 그게 깔끔하게 똑같이 돼 있지 않는 한 이상. 그렇죠. 그거를 승계해 줄 수가 없다. 개별로 본다라는 거죠. 오케이. 그래서 이 소방과 관련된 법이 3가지가 있대요. 첫 번째는 소방기본법, 소방시설법 해가지고 이제 1번, 2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2가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을 우리가 올릴 때 그런 거 관련된 거고 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요거는 이제 우리 자영업자분들 우리처럼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. 이제 소방에 관련된 법은 요 3가지인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뭐 집을 올릴 때 뭐 4층 이상은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 있고 없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집 보시니까 또 이런 거 잘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이런 소방 관련한 법도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한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그 소방청도 나와요. 그러면 거기에서 무료 교육도 있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완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요게 이제 인터넷으로 보면 제1조 여기 보이시죠? 목적, 그다음에 2조는 다중이용법이란 3조는 뭐 어떤 그런 공고, 허가, 대상자부터 쭉 해가지고 이 관련법이 1조부터 26조까지 있어요. 그러니까 꼼꼼하신 분들이 이걸 한 번씩 다 훑어보시면 좋겠죠? 그리고 만약에 이의가 있거나 이럴 땐 이런 법에서 이렇게 해석되는데 왜 허가가 되지 않느냐라든지 이렇게 이 법에 근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2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
뭐 콜라텍업 지금은 없어졌지만 오랜만이다. 그렇죠. 예전에 이런 게 다 이제 다중이용 업소에 해당하고 우리 음식점도 크기에 따라 다중이용 업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.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잘 되셔서 사업을 확장 이전하시려고 하면 30평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꼭 계획 안에 추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재밌죠? 네. 재밌습니다. 살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. 그래서 참 알아야 되는 거고 법이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구나. 그러니까 우리가 CCTV 관련된 법도 그렇고요. 개인정보법 이런 모든 법들을 지켜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탈탈 털면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게 이런 법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. 와서 CCTV 왜 안 거셨어요? 뭐 원산지 왜 안 했어요? 폭언 방지 왜 안 하셨어요? 뭐 이런 거 왜 안 하셨어요? 하면 이게 다 사실은 여기 보면 다 벌금도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. 탈탈 털면 벌금이 3천만 원, 4천만 원 나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. 네. 우리가 만약에 잘 돼서 우리 이제 내년에 확장하면 30평 이상으로 가면 우리도 굉장히 까다롭게 또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럼 몇 평이에요? 우리요? 127평인가 봐요. 그렇죠. 30평 미만이에요. 장난 아니죠. 근데 베란다까지 하면 좀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좋았다. 운이 좋아서 만약 30평 조금 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다 계약해놨는데 허가 안 나오는 거지. 그리고 여기 맞아.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노래방이 굉장히 까다롭게 그 허가 나잖아요. 이 관련해서 노래방, 뭐 DVD방 이런 게 되게 까다로운 게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 법이 되게 강화될 거고요. 되게 중요한 업데이트 된 것 하나 뭐냐면 올해 12월부터는 이게 좀 더 강화돼요. 12월 26일부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들어가서 보셔서 나중에 일반 업소들도 이런 소방 관련된 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가장 먼저 도입될 게 비상구예요. 네네,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맞아요. 12월부터는 이런 것들도 강화되니까 내 업소 장사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안전관리법에 대해서도 이제 불쑥불쑥 나와서 검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한 편을 간단하게 하고 이제 또 근황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. 네.